한 문제만 더 풀다 보니까 초과됐어. (98쪽) 사림의 정치와 그의 항쟁, 사림에 관련된 부분이죠.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서 나는 초나라 해양 손심인데 서초패양에게 살해되어. 서초패양은 누구 얘기예요? 항우 얘기합니다. 네. 서초패양에게 살해되어 빈 강에 버려졌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보니 해양은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사람으로 거리가 만리나 떨어져 있는데 꿈에 나타난 징조는 무엇일까? 누구 꿈에 나타난 거예요? 네, 김종직의 꿈에 나타났다고. 네, 꿈에 나타나는 꿈 얘기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시신을 강물에 버렸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해양을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야 글을 지어 의제를 조문합니다. 항우가 죽인 사람은 의제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직이 이 사람을 조문하겠대요. 안 됐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켜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조이제문요? 오, 예. 읽어보세요. 진짜요? 또 누구 시켜볼까? 누구 시켜봐야지.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왕의 이름이라고요. 끊어 읽어야지. 조, 의제, 문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우리는 두 글자씩 띄어 읽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말아야 할 내용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조의제문이 아니고요. 조의제문입니다. 자, 이 김종지 이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즉 이걸 애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봐볼까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번 이런 사건 유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빗대어 보시면 우리 어린 왕이 누구예요? 조선 초에? 단종이잖아요. 그죠? 누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종의 후사가 끊겼죠. 그리고 수양대군, 즉 세조가 정권을 잡게 되고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다. 지금 현재 왕은 연산군이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수양대군의 후손이에요. 김종직이 이걸 빗대어서 이걸 비판한 거야. 비판한 거야. 이 글을 김종직의 직계 제자였던 김일손이, 그죠? 김일손이 이 글을 사초에 기록했다고. 사초란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할 때 가장 기초적인 문서를 1차 문서를 사초라고 부른다고. 사관들이 기록하는 문서거든요. 여기에 기록했다고. 자, 이 내용을 누가 알게 돼요? 지금 유자강 같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유자강이 찾아가요. 김일손을 찾아간다고요. 저기요. 우리 훈구파 유자강과 같은 사람 등등 몇몇 사람들이 관련된 부분을 좀 호의적인 글을 좀 써주면 남기면 안 되겠어요? 사초에다 이렇게. 그리고 결과 실록에 옮겨졌을 경우에 자기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호의적인 내용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출세하는데 뒤에서 큰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구 세력에서 유자강 세력들이 김일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신다고요. 김일손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김종직의 직계 제자예요. 김종직은 영남 사림의 우리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직계 제자, 스승이 길제입니다. 길제, 김종직, 김일손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15세기 말에 가장 대표적인 살림 세력이었던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이걸 들어주겠어요? 그죠?
청렴결백에 아주 소문나신 분들인데요. 김일성이 단칼에 고발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됐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단칼에 배워버렸어. 이걸 핑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이걸 연산군에게 보고하고 연산군들이 이와 관련된 자들을 전부 다 처벌하게 된다고요. 자, 김종직은 이미 사망하고 없어요. 무덤을 파요. 부관, 도끼요. 도끼 붙자예요. 도끼로 관을 부숴요. 그리고 시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참해요. 목을 벤다고요. 참시라고 한다고요. 시신을 다시 목을 베었다. 부관 참시. 김일손 사약. 그 다음에 김일손 일족들 유배 가족들 유배 이렇게 통해서 이 시대의 한 시대를 엮어낸 사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조의제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물이라는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본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을 세웠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세우신 분은 주세부인 거 아시죠? 안양을 기리게 한 거죠. 최초의 성리학을 가져온 안양을 기리게 한 이게 백운동 서원입니다.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성리학과 관련된 지문이고 두 번째 길제 학종을 이해받고 김경필 등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보시죠. 길제 학풍 김종직, 김일손 이렇게 길제, 김종직, 김일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학 보급을 통해 유교 윤리를 확산시켰습니다. 소학하면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의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소학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소학을 가르쳐서 쓰겠다. 1번 유교 경전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려는 사문난적으로 몰렸습니다.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은 두 사람이 우리 책에 나오죠. 윤유와 박세당입니다. 윤유와 박세당. 누구에게? 노론들에게. 특히 송시열 같은 사람들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인 대표적인 인물들 윤유와 박세당 같은 사람들. 답은 2번. 문제 2번 가도록 합니다. 밑줄친 제도를 통해 등용된 살인들의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난번 아래였던 천고로 인재를 뽑는 것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중종 때입니다. 조광조가 건의합니다. 혈량가를 실시하자. 그 중에 천거제도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과거 응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죠? 합격된 인재가 모두 다 인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시험 보지 않은 사람 안 쓰면 되는 거지 왜 써야 됩니까? 더 인재를 더 뽑아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정치적 목적입니다. 조광조는 살인이거든요. 네. 살인 세력을 모아야만 자기가 개혁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실은 원래 조광조는 살인이 아니었어요. 조광조가 살고 있는 것에 김경필이 유배를 옵니다. 그리고 김경필이 그 대학자인 김경필이 직계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김종직, 김일손, 김경필이 직계로 가는 거거든요. 조광조, 김경필이 수하에 들어가서 문화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당연히 그러면 조광조는 김경필이 살인의 사상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광조는 살인으로서 성균관에서 중종이 본인 시험 알성시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에요. 본인이 이때 합격한 나이가 31살, 36에 장관이 된다고요. 대제학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 5년 사이에 5급 공무원 출발해서 장관의 자리에 올라간 대단한 출세기로 했죠. 그 똑똑함이 너무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니까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 결과 조광조는 희생양이 되게 되죠. 희생양 사건을 네 글자로 하게 되면 조씨가 왕이 된다. 주초 이왕. 주초 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네. 이렇게 나무 이파리 이렇게 써놓고 작은 벌레들이 꿀벌을 갉아 먹으면 이렇게 소문 나게끔 해서 궁녀들이 왕에게 다 바치는 거. 이런 글자가 궁궐에 있어요. 이렇게 중종에 보고하고. 중종은 이 사실을 알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벌레들에게 꿀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갉아먹고 해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나게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를 제거한 이유는 중종에 뭘 건드린 거죠? 괘씸죄에 시켜겠어요. 조광조가 너무 권력이 커져가고 있어요. 중종도 우습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훈구 세력의 반격도 있고, 그다음에 중종도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조광조 결과적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유배 가서 결과적으로 사약 먹고 죽게 됐습니다. 최소한 조광조 호종도 하나 알고 넘어갈까요? 정암 조광조입니다. 정암 조광조.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를 일으켜 살인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거 훈구파들이 공격한 거고요. 세도 가문에 대해 정치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이건 뭐 19세기 세도 정치 얘기하는 거고요. 언간직에 진출해 훈구세력의 잘못을 비판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하여 검문세력을 비판하였습니다. 검문세력을 비판하는 건 한참 앞으로 가야 돼요. 신진사대 보겠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 보게 되겠죠. 답은 3번. 문제 3번 갑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붕당의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김효원이 알성과거의 장원을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니 그가 윤은영의 문객이었습니다. 하여 심의경이 반대했습니다. 문객이라는 얘기는 윤은영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자리 하나 얻어볼까 하고 밥 얻어먹고 다녔다가 매일 출근했다는 얘기야.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의겸이 이걸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 후 심의겸이 동생 심춘겸이 장원급자여 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애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해 붕당이 형성됐습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으로 형성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 중심으로는 동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인은 이제 주로 이제 훗날 이항과 같은 사람들 있죠. 이항 같은 사람. 서인들은요, 이라든가 성원 같은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서인은 주로 기호학파입니다. 서울, 경기, 충청 일부, 항해도 지역. 그 다음에 동인은요, 주로 이제 동인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주로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쪽 사람들이 주로 형성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기역은 이항, 조식, 서경대의 문이 가담하였다. 이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인이 아니라 동인 쪽으로,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니은은 동인이죠. 정열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분열합니까? 동인, 서인.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정열이 모반 사건입니다. 여기서 강경파는 누구예요? 북인이 강경파죠. 그 다음에 온건파는요, 여기입니다. 정예협은 군사훈련을 시킨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반입니다. 북인들이 강력하게 해서 정예협이 탄핵받고 자결하게 되고, 남인들은 군사훈련 시키는 것은 애국의侵入을 방비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거기 때문에 표창장까지 받은 것은 이것은 영모라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두 개가 분리되게 됐어요. 동인 내에서도 남인과 북인. 분리된 원인은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처벌의 문제가 항상 걸려서 강과 옹으로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기역과 니은의 대로 예송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예송논쟁은 우리 알다시피 17세기 현종 때 17세기 현종 때 일어난 일입니다. 효정임금, 그 다음에 효정비, 그가 사망했을 때 복상 문제로 일어난 게 예송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 들어가면 시간이 더 부족해질 것 같아서. 4번, 기역은 강해군 때, 니은은 인조 때 정권을 잡았습니다. 강해군은 북인이고요. 네. 인조는 서인입니다. 전혀 관련없는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도록 하죠.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 도경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 소윤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유님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이 왕이 올라 윤올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지방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습니다. 이게 일명 뭐예요? 을사사하입니다. 을사사하입니다. 사하란 15세기 세력과 16세기 세력,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서울을 중심으로 대략 약 50여 년간 싸운 전쟁입니다. 첫 번째가 무오사와 두 번째가 갑자사와 세 번째가 기묘사와 네 번째가 을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기하셔도 돼요. 무갑, 기을,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자, 이건 일명 이걸 필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필화. 글을 썼다는 뜻이죠. 글을 써서 화를 입었다. 일명 필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필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김종직의 자, 네 글자. 자, 아까 틀린 사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조의제, 문 이렇게 이 사건으로 많은 살인들이 사건에 연루돼서 희생당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훈구 세력이 누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살인을 제거해서 살인을 전개 중앙의 벌을 딛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얘들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한정되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많다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현재 공부할 이유가 없지.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일해 주세요. 오셨어요? 일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리가 한정돼서 예나 지금 똑같아요. 자리가 한정돼서 싸우는 게 사하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살인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싶거든. 그 사이를. 근데 훈구는 디펜스하기 계속 싸우는 거죠. 갑자사 연산군, 이것도 연산군이죠. 자, 보시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훈구도 공격하고 훈구가 살인도 제거해요. 살인도 제거. 아주 가장 안 좋은 사건 중에 하나. 이유는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훈구도 제거하고 살인도 제거했다. 결정적인 케이스가 폐비 윤씨 사건을 건드려요. 연산군의 생모죠. 생모가 이러이러한 일로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요. 다 고자질해서 그 사람들 다 뽑아서 죽인 사건. 이건 갑자사입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언수를 갑자 이렇게 해서 갑자사. 기묘사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조광조입니다. 을사사와 소윤과 대윤의 싸움입니다.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다. 윤원영 서로 자기 조카들이 왕이 옹립됐을 하는 사건을 터진 게 을사사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4개의 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김일손이 사초가 발단되었다. 김일손은 여기 가야 되겠죠? 무오사하죠. 두 번째, 이훈삭제의 반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훈삭제 여기죠? 조광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묘사가 되겠죠. 그 다음 애측 간의 권력 다툼이다. 소윤과 대윤, 파평윤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평윤씨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폐비 윤씨 사건의 갈등이 되었다. 어머니 연수를 갑자사가 돼야 되겠죠.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 이것을 정할 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약문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이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약계에 참여시킵니다. 이들을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정한 다음 도약정, 부약정 및 지골, 사하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향약입니다. 향약은 우리 고을의 약속이죠. 우리 고을의 약속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요? 이런 걸? 이걸 누가 운영하죠?
이런 사람들을 운영합니다. 제지사족입니다. 제지사족. 그 지역의 유력 호족 가문들입니다. 제지사족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고을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향약이라고 합니다. 됐죠? 향약. 그리고 우리 고을의 4대 부들 명단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입니다.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을의 모임은 우리 제지사역들이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향해입니다. 우리 고을 향약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다 향자가 들어간 것은 네, 요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약이다. 우리나라 향약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케이스는 언제부터입니까? 조광조가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향약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나? 여씨 향약이에요. 여씨 마을, 중국 여씨 마을에 살던 여씨 향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4대 덕목이에요. 여씨 향약 4대 덕목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향약의 목적은 뭐죠? 향촌자치, 요즘 치면 지방자치죠. 네, 향촌자치. 중앙집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을, 우리 고을은 우리 향촌의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겠다는 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것. 1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된 건 향약이 아니라 서원. 1번 질문이 답입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지방사족이 주로 맡았다. 향촌 사령을 직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대 덕목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 맞죠?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중종에 의해 등용된 그는 유교적인 도덕국가의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정몽주와 김종주의 문묘정사를 주장하였고 혈량가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기억번 서인을 몰아낸 기사 항국을 주도하였습니다. 한국은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남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인이 몰아내죠. 두 번째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던 연산군 때 무오사입니다. 조의제문은 무오사. 일단 기억 니은이 나면 일단 답은 디은 니을이 돼야 되겠죠. 이훈삭제를 주장해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훈삭제. 중종 반정을 통해서 공을 세운 사람 76명의 공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도교의식을 담당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합니다. 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한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소격서. 도교를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도교를 관할하는 관청.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도교예요? 이거 없애야죠. 유교 나라에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네, 폐지. 답은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은 규약을 가진 향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에 상사가 있으며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각자 쌀 한 대, 빈 가마니 한 장씩을 낸다. 30세의 문반도 무반도 아닌 자들 소학, 효경, 동자, 습 등의 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소송이 있을 때는 계장, 유사가 잘잘못을 가리되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하면 사족들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있죠 지금? 향약 냄새 나죠?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연명으로 관청에 보고하여 억울한 죄명을 법도록 합니다. 율곡이 썼습니다. 율곡 전서입니다. 율곡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약은 율곡과 택의 이양에 의해서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종의 조광조는 뭐랄까요? 출발점을 스타트를 끌어준 인물이라면 확 꽃피운 인물 대표적인 율곡 이이와 택의 이양이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양 등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맞죠? 이양과 이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매향을 통해 평안을 기도했다. 매향은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향도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향약은 마을의 향촌 자체를 이해하는 거고, 매향 활동은 자
고려시대 향도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즉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애구의 침범이 빈번하다 보니 향리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됐어요. 단에 다르죠? 여기는 제지사족들이, 그죠? 사족들이 중심이 된 반면에 여기는 향리와 백성이 중심이 돼서 미륵신앙처럼 산에서 향나무를 베어다가 바닷가에다가 묻는 미륵의 와주기를 기원하는 것들, 이런 행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 상두꾼으로 변모합니다. 상두꾼으로 변모합니다. 마을에 상을이 당했을 경우에 시신을 염을 하고 그 다음에 혹감에 시신을 안치해서 장지까지 이동하는, 매장까지는 상두꾼의 역할로 변모하게 되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향약과 매향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뭐 향자 들어가니까 이거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눈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번 사림의 농민 지배를 강화시켰다. 맞죠? 조광조가 널리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틀려졌습니다. 넘깁니다. 8번 가죠. 자, 다음은 향촌사의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 갑니다.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천합니다. 일단 향약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해서 바치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끔 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군현마다 하나씩 설립되었으면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하였습니다. 군현마다 하나씩 설치된 건 학교죠. 이건 향교입니다. 향교. 이건 향교입니다. 향교. 두 번째 질문. 초등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선비와 평민자제를 교육했습니다. 초등교육. 서당. 세 번째 질문. 불교 신앙 조직이자 동계 조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습니다. 여기 향도. 세 번째 향도. 네 번째 풍속교화 향촌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 사림의 지향에 갔습니다. 네, 요겁니다. 풍속교화. 어디 있어? 얘들. 제일 먼저 하는 게 풍속교화입니다. 우리 풍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지방 자체. 근데 어떤 애가 나타나고 이렇게 가겠대. 그럼 이걸 교환하는 거 바로 잡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사대부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벗어나는 것은 잡아야 된다. 풍속교화. 그러면 향촌사의 질서유지를 담당하게 사림의 지위를 강화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현에 대한 제사 지내고 인재교육, 향음주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앞으로 많이 나올 내용 중에 하나가 서원이죠. 이건 서원입니다. 서원입니다. 내년에 시험에 서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유네스코 때문에. 유네스코 우리 세계 문화유산 9개가 등재됐기 때문에 그거 꼭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서 2권의 제일 뒤편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서원 공부할 때 우리 기본서 2권에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수업 끝나고 또 내일이라도 정리할 때 꼭 보셔야 돼요. 9번 풀겠습니다. 9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시연이 아래기를 오랑캐 실정을 듣자니 누르하치가 홀적을 크게 이긴 뒤로부터 형세가 나날이 강해져서 우리 서북지방에 좋지 않을 듯 합니다라고 했다. 누르하치 잡으시고 오랑캐 잡으시고요. 네. 왕이 명이 만일 토벌을 나간다면 누르하치를 정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이시연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이 일찍이 여진이 행군한 것을 보았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기계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만일 명이 그들의 소굴로 깊이 들어간다면 주객이 형세가 아주 다를 것이니 신은 크게 염려되옵니다.
오랑캐, 누르하치 전부 다 뭐죠? 여진족애들이거든요. 예,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강해온 시기입니다. 여진족이 첫 번째 세운 나라가 뭐예요? 후금이죠. 후금. 그리고 후금이 바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뭐로 바뀐가요? 예,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죠. 예. 청으로 바꿉니다. 강해군 씨. 자, 가장 적절한 것. 임질왜란의 발발 원인을 분석해 본다. 임질왜란과 관계없습니다. 기후약조가 체결된 계기를 알아봅니다.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조선통신사 활동 내용을 살펴봅니다. 관계없습니다. 강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한 배경을 알아봅니다. 예,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강해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중립외교죠. 첫 번째. 1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명예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 일행도 배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 잡혀온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고 하니 이때 이르러 하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주기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 놓아오는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질왜란 이후에 우리 포로를 이렇게 데리러 갔을 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이후에 임질왜란을 갖고 그다음 우리 사신이 사행길을 일본에 갔고, 그죠? 요 시기 이후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임질왜란 동안에 휴식기가 있죠. 휴식기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다시 이루어지죠. 그걸 뭐라 불러요? 임질왜란 전투 다 알고 있어요? 이 전투죠. 옥포해전, 옥포해전. 그 다음에 사천해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가 사용됐어요? 거북선, 당항포, 당포, 한산동. 이게 임질왜란의 가장 대표적인 대첩이죠. 이순신이 활약했던 부분이죠. 정유재란. 최민식 아저씨가 나와서 히트 쳤던 영화 명량. 올둘목이라고 그러죠. 여기 해남 지역이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시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세요. 노량해전. 이게 기본적으로 구분돼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옥사당당한가? 명량, 노량.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공부 안 해가지고 임질왜란과 정유재란의 전쟁에 막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구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구분할까? 첫 번째 외우기 좋잖아요. 옥사당당한가? 이렇게. 옥사당당하십니까? 옥사당당한가? 이렇게. 옥사당당한가? 명량해전, 노량해전 살펴보도록 하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 전혀 관계없지. 삼별초가 강화도에 항전했다. 이건 고려시대 얘기. 고려 후기. 삼포에서 예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에서 예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일환이죠. 이건 중종입니다. 중종 때 삼포일환을 계기로 예인들이 난을 일으키자 우리 정부의 정책은 비변사가 처음 설치됩니다. 임시기구 처음 설치됩니다. 비변사가 임시기구 처음 설치된 시기입니다. 국경일대 천리장성이 축조되었습니다. 연개소문. 이건 고구려 연개소문 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여성에서 비사선까지. 4번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다. 여기 답이 나왔죠, 이렇게. 요거는 살짝 여러분들이 암기 코드를 잡아놓는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옥사당당한가? 이렇게. 옥사당당한가? 이건 명량해전, 노량해전 두 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지.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하의 왕이 제의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신하. 이 이첨, 박건 등 간사한 무리들이 실록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폐조 때 만들어진 실록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폐조는 강해군을 얘기합니다. 폐조는 강해군을 지칭합니다. 이첨, 박건 등은 인조 반정 세력입니다. 인조 반정 세력입니다. 인조 반정 세력. 왕, 선조실록 수정에 착수하시오. 다음 대하의 왕이 제기했던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르세요. 자, 인조 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했다. 허준은 강해군 때. 그 다음에 왕의 친위부대인 장영령이 설치됐다. 정조임금. 장영령, 정조. 서인이 권력을 잡고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다. 맞는 지문이죠. 서인들. 이갈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이 공주로 피난하였습니다. 인조가 피난 갔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답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림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사당, 글자가 좀 희박하긴 합니다만 누각, 동제, 서제, 강당, 좀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선향, 제향. 선현에 대한 제향을 지냈다. 선현. 이 한마디에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선현의 제사 지냈다는 뜻이고, 이건 성현의 제사 지냈다는 뜻이고, 구분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선현은 뭐야? 나의 선생님이야. 나를 가르친 선생님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거고. 성현,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고요? 문성왕의 줄임말. 누구 여기? 내가 존경에 맞이한 선생님 입회를 모시는 것. 여기는 공자의 입회를 모시는 것.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서원. 여기는 문묘. 문묘일지. 서원과 문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선현, 나의 선생님들,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입회를 모시고.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원은 교육 기능과 제사 기능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교육과 제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선현제양과 학문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조선시대 사설교육기관이며 향촌사림의 모임 장소로 시정을 비판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주요 근무로 선현의 입회를 봉안하고 지향하는 사당과 강연과 회의가 열리는 강당, 일종의 기숙사인 동제, 서제, 동쪽에 기숙사, 서쪽에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서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건 유향소입니다. 경제소가 있고 유향소가 있죠. 유향소가 있고 경제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중앙 집권 국가에서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이죠.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표적 제도죠. 경제소와 유향소들. 두 번째,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습니다. 여기 향교입니다. 교수들이 파견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 보면 돼요.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 되는 게 향교예요. 이건 국립입니다. 국립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 국립학교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는 사실? 문묘가 존재한다는 거. 국립학교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문묘가 존재한다고요. 국립학교 뭐 있어요, 그러면? 성균관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4대 학당이 있죠? 죄송하지만 4대 학당은 없어. 요건 이렇게 존재해요.
국립학교이면서도 사대학당은 좀 달라졌습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하는 디테일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국자학, 태학, 사문하고 나왔다. 이건 고려시대 국립대학이었던 국자감에 대한 얘기. 국자감에 대한 얘기.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건 향교에 관련 얘기. 부목군연에 향교가 설립되었다. 부목군연의 인구수에 따라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 정원은 달라요. 90명, 70명, 50명 이런 식으로 정원은 각자 다릅니다. 정원은 일정하지 않아요. 부목군연에 따라서 정원은 90명, 70명, 50명 이런 순서가 달라집니다.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명 뭐라고 그러죠?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사액서원. 답은 5번입니다. 사액서원입니다. 됐죠? 13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은 달성군의 도동서원입니다. 김경필의 입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경필은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었을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지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도 차명을 당했습니다. 연산군 아까 방금 했던 폐비 윤씨 자기 생모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관련된 찬성했던 사람들 죽이자고 찬성했던 많은 사람을 찾아내서 다 죽였다고. 우리 어머니 원수를 갑자사 이때 돌아가셨다고요.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자사입니다. 두 번째, 윤임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을사사입니다. 즉 소윤 윤원영이 대윤인 윤임 세력을 제거했다. 3번, 이조 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붕당의 출발점입니다. 붕당의 출발점이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처음 나뉘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4번, 대비의 복상 문제가 붕당의 대립을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예송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종 때 예송 논쟁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5번, 희민 장씨 소송의 원자 명호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건 숙종 때 기사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죠. 14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일종의 뭐죠? 블렁크 문제입니다. 아까 요거 같은 문제들이죠. 블렁크 문제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A, C 해놓고 B 사이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물어본 거죠. 흐름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 전형적인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보죠. 애적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부산 참사 정발이 성의 서문을 지키다 결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문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연도 정도 우리가 외울 수 있겠죠? 1592년 정도는. 그죠? 간단하게 임진왜란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지문 가죠. 부원수 이갈이 금부도사 고독률 등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였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역적을 베어 바치는 자가 있으면 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품에 재직하겠다는 국왕의 뜻을 군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거 뭐죠? 이갈의 난이죠? 이갈이라는 사람은 인조반정에 공신으로 책봉됐어요. 2급으로 책봉됐어요. 근데 자, 북한 쪽에서 언론 치면 북한 쪽에서 평양 쪽에서 이갈이 군사를 끌고 와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거든요. 근데 공이 책정됐을 때 2급으로 낮게 책정됐어요. 자기보다 더 별 할 일 없는 애들이 1급으로 책정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갈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계속 있어요. 서울에 계속 있어요. 이걸 괘씸하게 생각했던 불만을 가졌던 요 애들이 이갈이 역모를 꾸민다고 하는 역신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갈은 이미
서울을 떠나서 다시 자기 근무지에 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람 되게 억울하죠. 억울한 입장에서 아니라고 항변해도 뭐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엮였으니까. 참는데 문제는 전혀 관련 이갈의 아들을 잡아다가 서울에서 족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을 이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갈이 주변 세력을 모아서 서울로 내려와요. 쿠데타예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점령하는 쿠데타가 성공한 게 이갈의 난이에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인조는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요? 공주에 도망갑니다. 이때 공산성에 도망가게 됩니다. 되게 많이 멀리 도망갔죠. 네. 그러나 이갈의 난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이갈의 난은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갈에 실패한 그 뒤끝은 굉장히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갈은 처결됐어요. 네. 죽임을 당했어요. 대신에 이갈의 잔당들이 도주했다고요. 어디로요? 후금으로 도망갔다고요. 후금으로 도망갔어요. 후금에 가지고 다 고자질했어요. 저기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당신네 나라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명과 친하게 지내고 즉 당신네 나라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쳐요. 이렇게 고자질하게 됐다고. 이게 이제 후금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 정책도 알려질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조선의 군사 정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후금에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후금의 공격을 우리가 맞닿게 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자, 한번 보죠.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준이 도경방을 펼쳤다. 임질한 직후죠. 임질한 직후, 광해군 때니까 여기 들어가면 맞겠네요. 서고법에 따라 지방군이 개편되었습니다. 서고법에 따라 지방군이 개편되었습니다. 임질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서고법이란 지방군 얘기합니다. 요거 양천 혼성부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고법에 따른 내용이에요. 서고법이란 첫 개광에 쓴 기호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호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질한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분석해봐서 끝나고 난 다음에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명나라가 아니어서 이미 끝났죠. 전원연합군의 힘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얘기죠.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병입니다. 의병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스피드입니다. 20명에 30명 정도를 의병이 형성되어 있어요. 의병은 뭐죠? 농민병이거든요. 그럼 농민병은 자기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자, 자기 출신 지역 가장 잘하는 동네거든요. 이 지역을 치고 빠지고 도저히 애군들이 찾아올 수 없는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봐요. 분수자가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죠? 꼬리가 길어져. 출발점과 꼬리가 길어지면 다 잡힌다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니실 때 야외 훈련 나갔을 때 일개 연대가 이동하다 봐요. 두 줄로 쭉 간다고 생각해요. 처음 스타트 꼬리가 엄청 길어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다 한눈에 다 보인다고요. 근데 20명, 30명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첫 개강 기호시도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무기 태제예요.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돼요. 즉 무기는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거지. 다양성.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다양성 무기를 띠고 있다. 요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게 서고군이에요. 양천 혼성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즉 일종의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예비군적 성격도 띠고 있는 이 서고법 제도가 등장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고법, 서고군 특수부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이 거기 들어가게 되겠네요. 디귿번,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침입하였다. 이거 뭐죠? 병자, 호란. 정묘호란 이후에 병자, 호란에 관련된 부분.
허적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허적이 상평통보를 주장하고 유통된 건 숙종임금입니다. 상평통보가 만들어진 게 숙종임금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상평통보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 언제죠? 어떤 사람들이 가장 화폐를 좋아한다고요? 상인들이. 이렇게 오시라고. 네. 돈, 화폐는 상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죠? 네. 숙종 때 널리 보급 확대돼서 대동법의 결과 우리나라 화폐가 엄청나게 잘 유통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화폐가 유통되지 않은 시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유통된 시기가 많았다. 답은 기업과 니은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